어제가 한글날이었죠. 훈민정음 반포 기념일인데, 이 훈민정음은 글자 그대로 이 국민들이 바른 발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글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만들 때 한글 전용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한자하고 한글을 같이 섞어서 써야 된다. 토속어, 바람, 유운, 뭐 좋다, 나쁘다 같은 이런 토속어는 한글로 적어야 된다. 그러나 한자어는 한자로 적어야 된다. 이렇게 취지로 만들었는데, 요새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의 뜻과는 완전히 거꾸로 지금 한글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종대왕이 다시 태어난다면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자기가 만든 한글을 이런 목적으로 쓰느냐고 아마 화가 나 있을 겁니다. 물론 한글이라는 이름은 그 뒤에 붙인 거고 훈민정음으로 불렸죠.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이후에 쭉 보면은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좀 발전을 합니다. 이 한글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은 지금 우리 한자를 그냥 계속 쓰고 있겠죠. 그러면은 표현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한자가 아주 우수한 문자지만은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글 한자를 같이 쓰면은 아주 자세한 부분, 아주 정확하게 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가 제대로 이제 역사를 가지고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쓰는 이 한국어는 역사가 사실은 한 100여 년밖에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20, 30년 전에 쓰여진 글자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한자, 한글 혼용되는 것도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독립신문 같은 한글 전용으로 된 것도 읽어봐서 현대문으로 바꾸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18세기, 19세기에 나온 영어나 독일어, 프랑스어는 지금 현대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한국어는 아주 어린 문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자는 요 모양까지 오게 되기까지는 최근 한 100여 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일본은 가다가나 히라가나를 지금 1000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어의 역사는 한국어 역사보다 더 길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이 16세기 건데 지금 읽어도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언어가 다듬어지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듯이 어떤 언어가 발전하는 데도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새 우리나라 언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한글 전용의 문제도 있고 표현이 아주 저질로 가고 특히 요새 학생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욕을. 학생들이 왜 욕을 많이 하느냐. 원래 이 한국어에 욕이 많아요. 그런데 욕은 거의 다 한글 표현이죠. 한자로는 욕이 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한글 전용의 한 폐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욕이 많아진 게, 물론 가정교육이 잘못된 점도 있지만 결정적이게 영화 같아요. 영화가 욕설을 그냥 드러내는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한 20년 됐습니다. 사실은 저게 검열해서 걸러야 되는데 그게 실감이 있다고 해가지고, 특히 이 조폭 나오는 영화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도배가 되는, 이게 또 라디오를 들어보면 그렇게 욕이 많아요. 라디오.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욕을 많이 합니다. 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욕을 하게 되는 것만큼 저는 욕을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양심의 세포 하나씩 죽는다고 생각해요. 욕을 하나 할 때마다 인간성이 그만큼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져요. 입에 욕을 담는 순간에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욕을 못하도록 한다. 욕을 하는 것만큼 나빠진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욕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나라가 언어의 위기, 이 언어의 위기가 사상의 위기, 사상의 위기가 또 이 세상의 위기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글, 나쁜 글 이런 주제를 선택한 것도 그런 좀 아름다운 말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만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내년에 가면은 종북 세력들이 집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든지, 아마 막을 수 없을 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 보수적인 사람들, 기성세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대세가 종북 집권 쪽으로 가버립니다. 종북 집권 쪽으로 가요. 대세가.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독특한 기질 중에 하나가 무슨 덜주의라고 그럽니까? 덜주의 근성이라고 그럽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그쪽으로 막 몰려버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됐습니다. 미래지뢰 겁을 먹고 이게 좌익에 결국은 정권을 잡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쪽으로 가요. 그러나 절대로 그게 안 된다라고 지금부터 딱 정신 차리고 앞으로 1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투쟁해 가면은 또 그렇게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안 가는 수가 지금 제가 보니까 저는 내기를 한다면은 내년에 종북 집권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될 소지가 있긴 있지만은 단 전제가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일 겁나는 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공포. 사람이 미리 지뢰급을 묻는다는 거 있죠. 싸워보지도 안 하고 지뢰급을 묻는다. 또 공포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공포로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을 보면은 한국이 좌경화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단이 많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동원하고 누가 호루라기를 불고 비상을 걸면은 대한민국 가진 힘이 발동되면은 종북 세력 집권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비관적인 거. 패배주의, 비관적이 이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불리해도 그것을 모른 척 하면서 당당하게 대할 때 어떤 운이 자기를 흔들게 되지. 처음부터 걱정해가지고 지는 쪽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항상 남의 장점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주인의식이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게 괜히 커 보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가진 게 더 큰데 그래서 정확하게 적과 아군의 힘을 구분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낙관을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낙관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장기적으로 비관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싸우지도 않고 쥐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공포, 비관, 패배주의를 버려야 된다. 패배주의를 버려야 된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확 기울기 전에
아직 팔을 들고 있을 때 딱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의 몸무게를 하나 보태는 걸로 해가지고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요새 팔리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는 영국에서 나오는 이 주간지인데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잡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잡지는 아니지만은 그 내용이 정확하기로 아주 알아주는 잡지입니다.